대화가 시작되고 독립군인 김장욱이 일본군의 함정에 걸려 도망치면서 총격전을 펼치다가 이 첫 장면 보면 김지훈 감독님의 또 특유의 그 액션씬이라던가 김장욱이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위기에 처하자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송강호가 연기하는 이정출이 나타납니다. 근데 주인공이 윗놈들은 나라 팔아먹고 너 같은 놈들은 동포 팔아먹고 친일파군요. 나가면 살 수 있어. 대한독립 만세. 정몽이. 그렇습니다. 밀정의 주인공 이정출은 원래 상하이 임시정부의 통역이었으나 동지들을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경무국 경부 자리까지 올라간 배신자이자 친일파입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자 독립군은 바로 이 사람, 김우진입니다. 일본 경무국의 명령을 받은 이정출은 독립군인 의열단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김우진에게 접근하게 되고 김우진이랍니다. 몰라 뵀습니다. 이 둘은 술잔을 기울이면서 서로 친한 척을 하는 사이가 되지만 내가 오늘부터 형이라 부를게. 그러든지. 사실은 이미 서로의 정체를 알고 경계하고 있는 상태였죠. 여기에 한 명의 인물이 더 추가되는데 바로 이 사람 하시모토입니다. 이정출의 상관인 히가시가 같이 일하라고 붙여준 인물인데 이정출을 도와주라고 붙여준 게 아니라 이정출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붙여준 거였죠. 그리고 김우진과의 가짜 친분을 이용해서 의열단을 일망타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 이정출은 어느 날 아침 밥을 먹으러 갔다가 아침 먹으러 가자고? 이 새벽에? 정말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건 특별 출연이죠. 바로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든 잡으려고 혈안을 하고 있는 인물이자 의열단장 정채산이요. 최고에게 현상금이 걸린 독립운동가 정채산이었습니다. 이 3자 대면에는 정채산과 김우진의 계산이 깔려 있었는데 적의 첩자를 역으로 우리 첩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첩자를 회유해서 우리 편의 첩자로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여기 술 먹는 신적이 있는. 엄청 많이 마셔. 이 공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경부가 날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채산이 직접 나타나게 된 거였고 눈앞에 이문이나 쫓는 놈이요. 그러니까 정체산이 나타나면서 좀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죠. 여기에 김우진은 죽은 김장욱의 이름까지 꺼내며 2중 3중으로 부담을 얹어줍니다. 나 하나 죽은 장욱 형이라 무덤 없이 구천을 떠돈다 해도 의리 없는 귀신은 안 될 거요. 여기서 흔들립니다 이제. 고민. 다시 만날 땐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장담 못해. 누구도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믿지 않고 의심만 잔뜩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경성행 기차에 탑승합니다. 의열단은 폭탄을 운반하기 위해서, 하시모토와 그의 부하들은 의열단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정출은 아직 자신의 태도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마치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기차 안에서 이들은 각자의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그리고 양쪽 모두의 밀정이자 양쪽을 모두 배신한 이정출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갈팡질팡하죠. 출구 없는 기차 안에서 어느 쪽이 됐건 편을 정해야 하는 이정출은 의열단 안에 또 다른 밀정의 존재를 알게 되자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김우진에게 이를 알려주기 위해 나서고 그 순간 그의 심경의 변화를 알려주듯 화면이 천천히 흐릅니다. 음악도 맞아요. 되게 이 식당칸 장면에 이르러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주인공들을 대면시킨 후 눈 받았고 저 장면 이제는 우리가 찾는 사람과 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무서워. 잠깐 등졌구만. 몰아서 터트려버립니다. 정말 변절자가 변절자띠야라고 하면서 저 장면 진짜 이정출은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려 버렸지만 이제 더 이상 그를 위한 회색 지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화의 후반부 일본 경무국으로부터 버림받고 이걸 짓는데 머리 마상. 진짜로 독립운동에 투신해버리는 그의 드라마틱한 심경 변화는 송강호의 명령기로
감정적인 설득력을 갖습니다. 송강호 씨는 모든 영화에 우는 장면을 항상 찡합니다. 아, 저희들. 그럼요. 예. 마음을 울리죠. 유일하게 뜨거움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고 그의 이런 변화가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바라는 정방향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멋진 미장센과 훌륭한 음악으로 만들어진 깔끔한 첩보 스릴러 밀정이었습니다. 저게 바로 어찌 본다면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심리일 수 있겠다. 왜냐면 그 시대는 그런 시대거든요. 늘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송강호 씨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제2의, 제3의, 제4의 송강호가 너무나도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영화의 이제 실제 사건에 영감을 받은 사건이 황옥 경보 폭탄 사건이라고. 맞습니다. 네. 그 이정출의 역할이 이제 황옥의 역할을 맡은 거잖아요. 이 황옥 경보면 파출소를 맡고 있는 장. 직위. 예. 그 역할인데 의열당원에 가입해서 외부에서 폭탄을 받아 들어오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즉 의열단의 밀정으로서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재판에 갔더니 나는 정말 일본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다. 네, 이거 하면 파출소장이 아니라 경찰서장까지 승진시켜 준다고 해서 난 정말 대일본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 것이다. 나는 의열당이 아니다. 라고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눈물을.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의열단원들이 정말 막 치를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징역 10년을 받아요. 징역 10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10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나중에 의열단장 김원봉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황옥은 의열단은 맞다. 오히려 그러면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다 작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극장에서도 공유 씨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붙잡히더라도 끝까지 버티기로. 끝까지 의열단원이 아니라고. 하나는 살아서 나가야 하니까. 그래야 이 작전이 성공하니까. 그래야 우리 목숨이 아깝지 않게 되니까.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라고 하더라고요. 미스테리예요. 이게 아직도요? 진짜 그 일종의 스파이 같은 양쪽에 어디를 이중수 속하지 스파이 그렇죠. 이중수 근데 스파이. 영화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본 쪽이 아니라 우리 쪽인 그렇죠. 걸로 의열단원으로 거잖아요. 감독님은 풀고 나가셨는데 실제로 왜냐면 뒤에 이 황옥이라는 사람이 의열단원들과 또 접촉을 많이 해요.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딱 어느 쪽 밀정이라 단정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밀정을 얘기할 때 반드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의열단이라는 단체일 것 같아요. 그 말 자체가 그 최근에 나오는 일제시대를 다룬 영화들 통해서 많이 나왔던 것 예. 같아요. 이병헌과 그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의열단. 어머 잘생긴 사람들 모인 데인가 보다. 그러니까 막 이런 얼굴 생각 봤나. 들고. 예. 의열단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의가 뭐냐면 정의를 위해서예요. 그 네. 당시 정의라고 하면은 일제 강점기로 독립이죠. 그 독립을 위해서 열렬히 싸우기 위해 뭉친 조직. 이게 이제 의열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1919년에 조직돼서 주로 192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무장투쟁의 최전선에 있었던 그런 조직이 바로 의열단입니다. 3.1 만세 운동의 실패 이후에 더 이상 이렇게 평화적인 걸로는 그냥 탄압받고 끝나는구나 라면서 이제 접경 지역으로 모여서 무장 봉기를 시작하고 테러를 시작했던 네, 그런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상해, 만주 뭐 그쵸. 이런 네.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는 네, 거예요. 의열단이 나오게 된 그 활동 좀 배경을 좀 보면요. 10년대는 이제 식민지가 딱 시작됐으니까 말 그대로 찍어 누르는 시기예요. 무단 통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포갑적 방법을 찍어 눌렀던 시기. 요게 이제 끝나고 이제 20년을 넘어오는데 계기가 뭐냐면 대한독립 만세. 3.1운동. 그렇죠, 그렇죠. 19년 그렇죠. 예. 3.1운동. 이게 되면서 일제 깜짝 놀란 거예요. 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구나. 찍어 누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무단을 바꿔요. 무의 반대는 문화. 문이잖아요. 그럴 문자. 그래서 소위 문화 통치로 바꾸면서 살짝 자유를 주는 듯해요. 근데 요 당시에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교묘하게 조선인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굉장히 회유 정책을 많이 보이는 게 1920년대예요. 근데 하지만 20년대 이 소위 문화 통치에 굉장히 다양한 투쟁의 어떤 모습들이 전개된 시기인 건 맞아요. 그 하시모토와 이정출이 그 한국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맞아요. 그게 예. 전형적인 그 모습이에요. 형태인 건데 그 문화 정책에서 네. 결국 한국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는 그렇죠. 또 실존 인물의 연결고리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나가자. 것 같아요. 나가면 살 수 있어. 사람이 쥐새끼와 함께 할 순 없지. 내려. 대한독립 만세. 정몽이 저는 사실은 저는 이제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딱 본 순간 저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혹시 실제 상황이라고 저 생각 안 했어요, 저도. 안 하셨어요? 저는 그냥 그냥 액션이다. 예를 들면 김지훈 감독 특유의 예, 왜냐면 이런 장면들까지도 멋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너무 극적이니까 약간 현실감. 저는 그리고 또 발가락 자르는 장면 보면서 이건 진짜 가상이다. 맞아.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왜 좀 약한데? 진짜로? 현실 얘기는 아시니까. 그때 봤어요? 현실은 뭐 엄청나거든요. 저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게 바로 이제 김상옥. 김상옥. 예, 이를 이제 연상하면서 지금 만든 그런 영화 씬인데 아. 김상옥은 정말 조선 최고의 총잡입니다. 뭐 명불허전입니다. 1923년 1월 12일 날 종로 경찰서 있잖아요. 여기에 폭탄이 터집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엄청나게 잡아들이고 고문했던 그런 정말 그 일본 심장부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에 폭탄이 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뒤에 1월 10일 5일 뒤에 그 은신처로 이 일본 경찰 한 20여 명이 쫙 들어가지고 은신처 딱 포위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김상우 의사는요. 조선 최고 총잡이라니까요. 이때 딱 20명이 들려드니까 여기서 팍 튀어나오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때 1월 달이라고요. 눈이 많이 왔거든요. 맨발로 그 눈바리를 달려나가는 거예요. 총 쏘면서. 이때 동상이 걸려요. 이때 동상이 걸려요. 그래서 결국 발가락 하나를 잃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장면은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5일 뒤에 20명 갖고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동원된 경찰 병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50명? 아이, 심함이. 10만 양정설이란 거야?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 잡으려고? 네. 영화엔 1000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무려 3시간 반 동안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총알이 다 떨어졌을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자신의 머릿속에다가 씹어 넣게 되면서 소름 돋았어요. 영화에서 그 전체 실화를 프롤로그로 압축해서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20년대 한반도에서 가장 컸던 사건 중에 하나. 서울 시내를 막 흔들어 놨던 그 인물이 김상옥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사실 그 이정출의 갈등의 요인 중에 하나가 박희준 형 캐릭터예요, 사실. 죽은 장옥이 발가락을 두는데 참 가볍구만.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니까. 이봐, 이럴 줄 알았어. 그 이정출을 포섭한 인물이 바로 김우진. 실제 인물이에요. 김시연 이분인데요. 이 김시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패밀리 자체가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예. 그럼 실제로 그 골동품 가게. 골동품 그것도 실제인 거예요? 의열단원들이 교섭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늘 쓰는 방식이에요. 다 가장하는. 그렇죠. 네. 예,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김시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바로 경성으로 폭탄을 미립하다가 여기 이제 걸리면서 결국 감옥에 갔고 이후에도 감옥에서 풀려 나온 이후에도 광복 이후에 또 이게 또 당시 이승만 정부에 저항했던 예, 그러면서 야당 활동하면서 국회의원도 했던 그런 분위기도 해요. 그러니까 1966년에 돌아갔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대화의 중심에도 살아계셨던. 놀라운 사건이 이게 김시연 이분이 대단한 게 광복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이 김시연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암살을 시도해요. 이승만 대통령. 예,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데 그 뒤에 총을 들고 오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어요. 아, 진짜요? 네. 야. 아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실제 그분들의 역사 속에 겪었던 일을 저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걸 영화로 진짜. 담기가 참 진짜 어려울 정도로 맞아요. 드라마틱하죠.